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지수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 봤던 거를 다시 잠깐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이 뭔지 성질을 보고 이제 각종 함수의 꽃, 최대 최소를 하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요것으로 끝이고요. 그 다음엔 지수 방정식, 부등식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은 오늘은 이거 그래프 성질이랑 최대 최소를 할 겁니다. 일단 지수 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그래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 위로 가 있는데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조금 내리고 보면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증가함수라는 말은 꽤 많이 나왔는데 1차 함수에서부터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x가 이렇게 커져요.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를 이렇게 키우면 여기가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잖아요. 거기서 x값을 키워서 다시 그래프와 만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증가다, 한자로 증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a는 1보다 크다는 조건에서만. 그리고 지수함수는 원래 a 값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0에서 1까지인 경우가 있어요. 0에서 1까지인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에 또 똑같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서 x값을 오른쪽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원래 그래프 이 곡선과 만나려면 이번엔 내려가야 되죠. 그죠? 내려가는 걸 한자로 감소한다라고 해요. 감소함수.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질 두 번째를 다시 볼게요. fx가 ax제곱, a는 당연히 양수이고 0이 아니라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오타가 자꾸 나네요.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p랑 q는 실수라는 조건. 조건이 항상 중요해요. 어떤 성질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조건에서만 성립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건을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이 내용만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것 같아요. 항상 반대 그게 성립하지 않을 예시가 하나씩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조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F0은 1이다. F1은 A다. F0이라고 그랬는데 Fx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지수에 0이 들어오면 X값이 0이 들어오면 항상 1이 됩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지수에 1을 넣을 겁니다. 1을 넣으면 1이 아니고 A죠. 1을 넣으면 모든 수의 1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죠?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FP 플러스 Q는 FP 곱하기 FQ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 함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P 플러스 Q를 넣을 거다 그 말이에요. P 플러스 Q가 X자리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의 p제곱은 fp가 될 거고요. a의 q제곱은 fq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빼기는 나누기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ax 자리에 x 지수 자리에 p-q를 대입을 하면 얘도 지수 법칙에 의해 fp P제곱 곱하기 F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 Q 이게 뭐예요? 저게 뭐긴요. 이거를 가져다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q제곱은 이거 분수로 바뀌잖아요. a의 q제곱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 q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이 될 거니까 분수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기는 나누기랑 똑같아. 이 지수법칙에서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최대 최소 첫 번째 a의 fx제곱 꼴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봤던 거와는 차이가 있게 지수 부분에 fx가 들어가는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계속 봤던 거 a x제곱 이 형태는 a 값에 따라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라고 했어요.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x가 작으면 y도 작고요. x가 크면 y도 큽니다. 네, 이 범위에서는 감소잖아요. 그죠? 감소기 때문에 반대로 돼요. x가 크면 x가 큰 게 x2가 더 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실제로 함수값은 밑에 있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요. 작을수록 위에 있는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범위에서요. 범위에 따라 최대 최소가 살짝 바뀌게 돼요. 증가할 때는 그대로 가는 거고 감소할 때는 반대로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 최대 최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 형태를 볼 거예요. 반복이 되는 형태.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얘도 지수법칙에 의해 a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ax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ax제곱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ax제곱이 있어요. 그죠? 모양이 같아졌어요. 이렇게. 얘를 살짝 바꿨더니 이거랑 모양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변형이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문제로 변형이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수학 상에 있습니다. 중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2015년 기준으로 말했을 때, 2015년 교육개정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학 상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이런 모양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합니다. 산술기하평균.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t가 이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t라 그랬잖아요. 얘가 t라는 거예요. 얘가 t라고요. 얘가 t일 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보다 크거나 같나요?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값이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 같지 않으면요 무조건 얘가 크다고. 같지 않으면 얘가 무조건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그 말이에요. 네, 이 산술기하평균도 수학 하에 있어요. 수학 하에 함수 바로 직전에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범위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범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을 잠깐 그냥 이런 거였다 라고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술 평균이랑 산술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산수,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는 거를 산술기하, 산술이라고 해요. 산수라고도 하고 산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평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평균을 붙인 거예요. 더하고 빼는 평균이다. 더하기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평균이다. 이 평균이 아주 익숙한 평균이에요.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거나 언뜻 했을 때 쉽게 말해서 n빵 한다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n빵 한다 그러잖아요. 다 더해서 주어진 개수로 나누는 거. 그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 평균은 보면 증가율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물가 상승, 인구 상승, 경제 상승 등등등 이거를 할 때 사용하는 게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 이렇게 루트 AB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조화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또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수량의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조화 평균이라 그래요. 이거 세 개 다 평균인데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되고 이 세 가지 평균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산술이 제일 크고요. 기하가 중간 그 다음 중간 값이고 그거가 제일 작아요. 평균 값을 했을 때. 근데 여기 다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등호가 다 들어가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랑 B랑 같을 때. 이거든 A랑 B랑 같으면 다 세 개가 같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산술이 항상 가장 큽니다.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봅시다. 다시.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여기. 이 부분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본 산술 평균은 뭐라 그랬어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해라 라는 문제,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산술 평균 아까, 아이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했고요. 이 관계가 뭐냐면 조합 평균. 조합 평균이 루트 AB였어요. 그죠? 이게 산술 평균과 조합 평균의 관계예요. 산술 평균이 항상 더 커야 해요. 근데 AB가 같으면 조합 평균이랑 산술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얘랑 지금 이거 본 거랑 여기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쓴 거에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곱하기 2. 좌변도 곱하기 우변도 곱하기 2를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죠? 크거나 같다. 이 2가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랑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게 다예요. 얘네 두 개가 같으면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은 a의 x랑 이거 아까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다. a의 x 분의 1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같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뒤에 루트 부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된다고요. 항상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같으면 이고 아니면 더 크다. 이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걸 고르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볼 건데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얘보다는 조금 쉬울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